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길어지면서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매장 영업 위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배달 업종은 오히려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8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델타 변이 검출률은 62%로 전주보다 14%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의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동을 줄이는 등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4단계가,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500명 늘어 1,7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가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4일 자정 기준으로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보다 200명 가까이 늘어난 4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인천은 83명이, 경기 지역에서는 48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를 포함한 새 기준은 오는 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핵심은 이용객의 제한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자영업자가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객과의 대면을 최소화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배달 업종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업종 간의 희비가 엇갈린 모습, 손성의 심다의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손성의 기자가 자영업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이 돌반지와 예물도 팔아서 임대료를 낸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기 전에 새벽 아침 5시까지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리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 자영업자들 정말 막 피눈물 나지, 피눈물 나요. 지금 시각이 저녁 8시 20분 거리로 나와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문을 닫았고요. 이곳은 한 테이블 손님이 있고요. 또 이곳은 아예 손님이 없습니다. 바로 옆 가게를 한번 볼까요? 옆 가게도 역시 손님이 없기는 매한가지고요. 이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가게는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데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폐업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기들이 모두 나가 있고요. 온통 쓰레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도 주인이 바뀌고 또 요 옆에 왕갈비집이라고 있는데 그 집도 바뀌고 또 지금 그 제가 말하는 갈비집 그 집도 바뀐 거예요. 그게 좀 조그마면 제가 그냥 미련을 버리고 그냥 탁 가버릴 텐데 이게 그게 아니고 가게는 크고 나이는 먹고 이걸 뭐 어떻게 뭐 정말 진짜 어디다 하소연도 못해. 지금 내가 하소연하네 진짜. 먹자골목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기자 씨.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간 뒤로는 멀뚱히 앉아있다 집에 가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냥 연속곡 한 3개 끝나면 집에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하루 매출이 4,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허다합니다. 8일 날은 17,900원이 전부네요. 예. 7일 날은 2만 원. 예. 6일 날은 35,000원. 예. 종비세는 더 나오죠. 영업시간 제한에 3명 이상 모임 금지까지 더해진 7월. 반토막난 매출이 또 반토막났습니다. 이 때문에 장사를 접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접자니 생계가 달린 거니까 생계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접으면 당장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중식당을 운영하는 변영호 씨는 재난지원금도 못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적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입니다. 2019년도 말에 장사했다가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2년 가까이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중에 망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으나 마나한 지원책에 화도 납니다. 전기세를 안 밀린 사람에 한해서 신청하는 사람만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내는 사람이 전기세 같은 경우도 납부 유예를 바라는 거지. 그런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임대료 등 가게 유지를 위한 고정 비용은 고스란히 대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빚더미에 또 빚을 얻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대출을 받으라 그러는데 이제 이게 벌써 한 2년 되다 보니까 신용이 이제 바닥이 된 거죠. 신용이 바닥이 돼서 혜택도 못 받는 거예요.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대출이. 지금 거의 다 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가게 두고 배달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실제로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 실질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최근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3월 기준에 그 폐업률에 대해서 나왔는데 한 672개 점포 중 한 175개가 폐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6% 정도 되는데요. 경제적인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는 더 가혹합니다. 4천만 원 받았죠. 1,000만 원, 1,000만 원, 4천만 원 받았죠. 그거로 자꾸 견디내고, 월급 주고 계속 견디내고 했죠. 근데 이제 더 버틸 힘이 없죠, 혼자는. 원래는 이렇게 하기 전에 새벽 아침 5시까지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식당이 아니잖아요. 네, 귀찮아져. 이거 돈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영업 못해서 쓰레기를 버릴 때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자영업자들 정말 막 피눈물 나지, 피눈물 나요. 코로나19로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영업 제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달업계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 또 올림픽까지 겹치면서 이 배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매장 안은 썰렁한 반면 매장 밖은 오토바이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적이 끊긴 식당과 거리, 이따금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들립니다. 외출 대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배달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배달앱 결제 금액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한 배달업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직후 주문 건수가 한 달 전보다 77%나 증가했습니다. 배달업에 뛰어드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라이더 일을 시작한 김선도 씨. 그 전까지는 원래 정육 쪽에 있었어요. 정육 쪽에도 사람이 아무래도 식당 이런 데가 손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시작한 거고. 음식을 받아 도로 위 차 사이를 비집고 빠르게 달립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고 밀려드는 주문에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합니다. 저희도 밥을 좀 먹으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먹게 되는 거죠. 물을 한 1.5리터를 계속 들고 다니거든요. 계속 그냥 물만 먹으면서 다니는데 화장실을 안 가요. 다 땀으로 나와서. 많이 빠진 사람들은 한 3, 4kg도 빠진 사람도 있고. 분주하게 배달 일을 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엄청 커요, 식당이. 근데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좀 처참하더라고요. 저도 장사를 하던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보이죠, 그런 게 더.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게. 배달 역량이 좋지 않은 업종들은 고사하고 배달을 잘할 수 있는 업종만 살아남는 상황.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시적이라도 이제는 이런 배달앱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좀 낮춰줄 필요는 있다. 그게야말로 이제는 상생이고, 소상공인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작년치 이자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적인 어떤 정책들이 같이 나와줘야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확진자가 늘고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제41회 은평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은평대상 시상 부문은 효행상, 봉사상, 경제인상, 아름다운 기부상 등 5개 부문입니다. 은평구는 선정된 수상자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 보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9명, 21개의 단체가 받았습니다. 은평대상은 8월 20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고 은평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양천구가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표창합니다. 양천구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여성 권익 증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에 기여한 주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주민센터와 관련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양천구 주민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양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